오늘 알아볼 것은 절대 검색해선 안 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검색력을 가진 구글의 검색 엔진은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도한 탓에 전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끔찍한 것들이 더러 존재하죠. 일본에선 이러한 키워드를 모아 일명 절검단이라 부르며 위험도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검색해선 안 되는 단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검색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검색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겹고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기괴하고 공포스러워 혹은 해당 검색 결과로 인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이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검색어들을 포괄하여 절검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008년 일본의 MNS란 유저가 절검단 위키를 개설한 것이 시초가 되었고 무려 14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키워드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만큼이나 크게 불어났습니다. 위키에선 각 키워드를 위험도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기준은 살짝 불쾌할 정도의 위험도 1부터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는 위험도 7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걸 굳이 뭐하러 정리해둔 거임?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분명. 아니 그잖아,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를 누가 몰라요. 뭐 예를 들자면 똥오줌을 검색하면 역겨울 거고 귀신을 검색하면 무서울 거고 바선색을 검색하면 징그러울 거 누가 모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검색들 안 하실 거 아니야.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절검단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냐, 절검단에 포함된 키워드를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위험도 1의 절검단 중에는 목욕물 온도 어때? 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에? 이걸 왜 검색하면 안 돼? 목욕물 온도 어때? 혹시 그런 느낌으로 오야 하면서 검색해보면 씨발! 존내게 무서운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트위터에 한 유저가 씻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목욕물 온도는 어떠냐고 물어보러 오셨는데 이게 너무 무섭게 나온 거야. 때문에 이를 찍어 공유한 겁니다. 앞뒤 상황을 알고 나서 다시 보면 검색 결과가 납득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목욕물 온도 어때를 검색했다가 이 사진을 마주치면 놀라긴 하겠죠. 때문에 절검단을 좀 더 정확히 정의해보자면 충격을 받을 만한 검색 결과가 나올 검색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색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검색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절검단에 등재된 몇 가지 흥미로운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이 위험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절검단은 위험도가 1에서 7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각 설명을 보자면 약간의 충격, 불쾌감, 상당한 충격, 트라우마, 확실한 트라우마, 심각한 트라우마, 평생 갈 트라우마 등 세세하기야 한데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위험도 1에서 2 수준은 적당한 수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웬만한 커뮤니티에 올려도 댓글로 욕 좀 먹을지 언정 잘리지는 않을 정도죠. 앞서 예를 들었던 목욕물 온도는 어때나 제가 소개했던 SCP 백룸도 여기에 속하고요. 개불 또한 그 비주얼로 인해 여기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주얼만이 정신적 충격을 주는 건 또 아니죠. 스토리나 연출로 받게 되는 충격은 비주얼보다도 잔흔히 깊게 남잖아요. 실제로 그 특유의 코즈믹 호러를 잘 묘사한 만화인 5억년 버튼도 무서운 장면 하나 없이 위험도 2에 자리하고 있고요. 두근두근 문예부 같은 경우는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스토리로만 보더라도 평범한 씹덕 미연시인 척하다가 플레이어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기는 그런 충격적인 스토리까지 더해졌기에 위험도 3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3부터는 점프스퀘어가 가미된 검색어들이 많은데요, 끔찍한 비주얼의 모모 귀신이나 한때 재민이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공포게임 더 하우스, 그리고 웹툰 연출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봉천동 귀신 또한 위험도 3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같이 뭐 검색하기 좀 아찔한 애들만 모여 있잖아. 근데 위험도 4부터는 말이죠, 사실 유튜브에서 다룰 수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고 장면이라든가 역겹고 혐오스러운 사진과 영상들 혹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사이트 등 하나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뿐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하나 소개드릴 만한 게 위험도 4의 펜시 아일랜드. 이건 그래도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해당 사이트도 겉으로는 샤라랑 척하면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시신경을 두들겨 패버리는 이미지가 정말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쇼크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런 펜시 아일랜드도 고작 따위로 만들어버릴 만한 게 위험도 4 이상의 키워드들인 겁니다. 때문에 고위험도의 키워드를 제가 차마 소개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위험도의 키워드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남양 특집인데 분위기 잡아야지. 편집자님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고키겐요 관객, 위험도 1. 일본에는 라이온노 고키겐요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크쇼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관객을 검색한다는 게 대체 왜 위험한가 싶지만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 표시됩니다.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질린 피부, 그리고 목이 과도하게 꺾여져 있으며 혼자서만 카메라를 빤히 응시하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있죠. 기괴한 여성이 찍힌 해당 사진은 인터넷은 물론 잡지에까지 실리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그 충격적인 비주얼로 인해 결국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에까지 등재됩니다. 사실 이건 합성이에요. 실제 영상을 보자면 토크쇼의 MC가 먼저 목을 기울인 후 관객석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이렇게 이 여성분이 잠시 목을 꺾고 있는 장면이 찍혔고, 이후 멀쩡히 관객들과 잘만 노십니다. 아마 이때 혼자만 목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좀 위화감이 들어서 누군가 모가지를 조금 더 꺾어보고 하는 김에 얼굴에 분칠도 더 시켜서 이런 합성 사진이 만들어졌고요. 이 사진이 입소문을 타고 결국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사진 자체는 주작이지만 뒷사정을 모른 채 해당 사진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절검단에 등재된 겁니다. 다시 불 끄고 두 번째 키워드, 쇼킹 노로이짱, 위험도 1. 일본에는 샤킹이란 이름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한때 노로이짱이란 이름의 코너가 있었는데요. 캐릭터의 생김새는 어린이 프로그램답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이 캐릭터는 끔찍한 뒷모습을 숨기고 있었는데, 해당 코너는 노로이가 먼저 나타나 잠시 후 악마가 나타날 테니 이렇게 손가락을 곧게 세운 뒤 움직이며 악마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며 시작됩니다. 코너를 보던 아이들은 아마 화면 바깥에서 악마가 곧 나타나리라 생각했겠지만 예상과는 달리 갑작스레 노로이가 얼굴을 감싸진 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내 평화롭던 배경이 핏빛으로 물들고 나서야 고개를 든 노로이는 그녀가 일전에 말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귀 밑까지 찢어진 입, 진짜 심장을 올려놓은 머리, 퀭하고 오싹한 눈을 가진 노로이는 끔찍한 목소리로 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란 말을 되뇌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어린이 맞춤형 저주긴 하죠. 저도 좀 무서운데. 이 저주 말고도 뭐 수업 중에 졸릴 거다, 손 씻고 다니 손수건이 안 보일 거다, 요 정도의 저주만 걸어요. 별거 없긴 하죠. 근데 그건 어린이용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한 건데, 노로이가 악마로 변신하는 연출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거 지금 비주얼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요. 아마 예상하건대 엄지손가락으로 악마를 가리기 위해선 TV에서 좀 떨어져야 하니까 TV를 가까이서 못 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하긴 했죠. 일본에서도 애들 보라고 만든 코너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로 만들었냐는 지탄을 받았고, 심지어 한국에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기에 이르자 해당 프로그램은 5회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원래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노로이의 악마 형태,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이라 방심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한 검색어였기에 절검단에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얘네 프로그램 감성이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루자로만 끝나는 노래도 만들어서 냈던데 노래가 이럽니다. 아니 이딴 게 어린이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나츠미 스텝, 위험도 1. 2003년 일본의 웹 애니메이션 사이트인 코시안도에 나츠미 스텝이란 영상이 게재됩니다. 밝은 화풍 그리고 경쾌한 BGM이 깔린 발랄한 애니메이션이었죠. 내용 또한 나츠미라는 여자아이가 고양이 운전수의 차에서 몰래 내려 동물 친구들과 즐겁게 뛰노는 이야기입니다. 나츠미가 몰래 내린 것을 알게 된 고양이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나츠미를 데리러 오고,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나츠미는 무언가 추억이 서린 것으로 보이는 펜던트를 바다에 던지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마치 어린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는 나츠미 스텝.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검색어에 오르게 되었냐? 그것은 이 애니메이션에 숨겨진 요소가 너무나도 섬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인 이 부분. 7월 20일 오후 11시 36분에 나츠미가 도착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아주 깜깜해야 될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츠미는 밝은 곳에서 동물들과 뛰놀고 있죠. 이것은 나츠미가 있는 곳이 이승이 아닌 저승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첫 장면에도 표지판에는 죽을 사자 혹은 열차에 치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녀가 다시 고양이에게 끌려갈 때의 표지판을 보면 텐고쿠와 지고쿠, 즉 천국과 지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츠미가 몰래 내린 곳은 천국이었고 그녀가 다시 끌려가는 곳은 지옥이었죠. 실제로 그녀를 발견하고 화내는 고양이의 뒤로 저승사자의 상징인 낫이 있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전형적인 지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째서 죽었고 어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걸까요? 영상 초반 부분에 그녀와 그녀의 연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투는 회상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반 부분에는 열차가 들어오는 역에서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나츠미를 비추죠. 당시의 시간은 오후 11시 36분, 그리고 나츠미가 저승에 도착한 시간도 오후 11시 36분. 정황상 그녀는 연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스스로 열차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천국은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나츠미.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작자가 이어 공개한 보너스 플래시에서 그 진상이 밝혀지죠. 보너스 영상을 재생하면 나츠미가 잠시 정면을 응시한 뒤 고개를 돌리고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마주보는 상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말이죠. 슬피 울던 나츠미가 눈을 꼭 감으며 보너스 플래시는 끝이 납니다. 이 보너스 플래시는 별개의 인터넷 창에서 따로 재생되는 영상이었는데요. 인터넷 창을 직접 세로로 길게 늘려 리사이징을 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나츠미는 처음부터 쇠질의 때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플래시가 끝난 뒤 우클릭을 하고 재생을 누르면 정면을 노려보며 쇠질의 때를 바로잡습니다. 해서 나츠미 스텝의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연인과의 불화로 인해 나츠미는 쇠질의 때로 그를 내리쳐 죽였으며 자신 또한 열차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저승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지옥에 갈 운명으로 저승사자에 의해 지옥으로 연행되고 있었으나 가는 길목에 있던 천국에 잠시 내려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허나 이를 눈치챈 저승사자는 다시 그녀를 잡아왔고, 그녀는 지옥에 도착한 뒤 망각의 강에 연인과의 추억이 서린 펜던트를 던진 채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밝은 분위기 속에 숨겨진 이 충격적인 스토리 덕분에 나츠미 스텝 또한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에 등재됩니다.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야, 나츠미 스텝 이거 저 재미리 때 보고 진짜 오줌 쫄쫄 쌌던 건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게 되어서 좀 감회가 새롭네요. 나 진짜 새벽에 보너스 영상 재생 눌러봤다가 위아래로 울었다니까. 근데 이게 제목부터 스포인 게 스텝은 발걸음을 내딛다는 뜻이잖아요. 해서 나츠미 스텝을 해석해보자 하면 나츠미가 발걸음을 내딛는다. 어디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 소름. 자, 여기까지 절검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위험도 7의 키워드가 딱 하나 있네요. 그 키워드는 바로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다른 검색어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게 될 테니까 또 보죠.